CPIM 파트 이번에 바뀐 거, 올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PIM을 제가 기억하는 CPIM이 이제 설티피케이트, 뭐, 프로덕트, 예, 여기 보면, 예, 요게 이제 플래닝이 아니고 프로덕션이었던 것 같은데, 플래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CPIM의 파트 1 중에 모듈 첫 번째인 서플라이 체인 오버뷰를 제가 담당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나누기 전에 잠깐 저의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공을 했고요. 그 대학과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국내 유명 S사의 상품기획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MP3 오디오,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을 상품 기획을 했고요. 참 공학도였는데 그 첫판부터 연구 안 하고 그 개발 안 하고 바로 상품 기획을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참 재밌게 됐습니다. 네,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뭐 하여튼 큰 일을 겪게 돼서 2004년도에 안타깝게도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전환기를 또 시작하게 되죠. 이번엔 이제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을 했고요. 여기 이제 암코아, 요즘 이제 엔비디아가 ARM,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ARM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요 암코아 기반의 SoC 프로토타이핑 보드 관련해서 기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꽤 경력을 쌓고, 지금의 이제 LG전자로 경력 입사를 2011년도에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차장까지 갔다가 뭐 인정 안 해줘가지고 다시 과장으로. 하여튼 이 SCM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요 2012년도에 이제 그 LG전자가 요 펑션 조직, 그러니까 그 칩 오퍼레이션 오피스라는 펑션 조직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획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이제 생산, 품질, 생산 기술, SCM, 구매, 그다음에 커스텀 서비스 이런 부서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을 신설하면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부터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CPIM을 요게 한 해 5번의 시험을 패스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뭐 SCM을 너무 전반을 잘 알아서 이걸 패스한 건 정말 아니고요. 공부한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벼락치기로 그 기출문제만 열심히 붙어가면서,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요 CEO란 조직에 기행 일을 하면서 회사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특히 여기 생산이나 이런 SCM 조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운영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나마 수월하게 이걸 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지금은 2015년도부터 생산기술원, LG전자 생산기술원 산하에 있는 생산기술 담당이라는 조직에서 생산 시스템 설계, 좀 MES 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화 설비나 그런 것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기획, 사무 자동화나 그 다음에 AI 또는 머신러닝 관련 이런 것들 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그 유행어죠. 예, 그거 관련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 관련 분야로 집중해서 커 나가면 저는 나중에 전문가가 되겠다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금 교재 APX CPIM 그 파트 1 교재 그 목차인데요. 목차를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이렇게 목차가 전부 나오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사진 찍어서 올린 이유는 요 목차를 보면 요 책의 구성이 죄송한데 그 누가 타이핑 치는 소리가 들리시는데요.
네, 음서고 부탁드립니다. 요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구성이라든지,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일단 올려봤습니다. 모듈 1, 이게 총 CPM 러닝 시스템 파트 1의 구성은 총 모듈이 6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이 이 모듈 1, 서플라이 체인 오버뷰입니다. 사실 서플라이 체인 오버뷰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전반 CPM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전반을 훑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런 쪽에 완전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참 추석 때 제대로 물론 잠 잘 거 자고 친척 뵐 거 뵈긴 했지만 참 부담감 때문에 계속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모듈 2는 두 번째 모듈은 이제 펀더멘탈 오브 디맨드 매니지먼트고요. 수요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듈은 서플라이 플랜입니다. 공급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듈은 그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 뭐 바이냐, 메이크냐. 이거는 뭐 CPIM이나 이런 쪽 공부하신 분은 금방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듈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입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지, 예, 많은 부분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듈은 계속적인 개선, 컨티뉴어스 임프루브먼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테크놀로지도 좀 나오고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테크놀로지 쪽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에 어떤 주제랑 연결해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보시면 여기 competitive characteristics, 경쟁적 특성이죠. 예, 경쟁 우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얘기는 결국 오더 퀄리파이하고 그 다음에 오더 위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SCM을 기업이 SCM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오더 위너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남들보다 더 나은 가격과 품질, 그다음에 딜리버 스피드,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디자인,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서비스라든지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오다를 따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기도 하겠죠. 제가 맡게 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오버뷰의 5개의 섹션입니다. 5개의 섹션. 보시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영업과 운영 플래닝의 계획의 어떤 기본, 기초, 펀더멘탈,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생산 전략, 그다음에 메저링하는 KPI하고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요즘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면 ESG라 해서 서스테이너블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요 내용이 결국은 요즘 말로 많이 이제 유행하는 게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세부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요.
읍스. 그 이번에 이제 그 KPIX에서 요 에픽스 그 러닝 사이트를 열어 주셔가지고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인스트럭터 주도로 하는 요 과정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시작을 해봤고,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약 CPIM을 지원했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트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하기 전에 프리테스트를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서 무조건 해봤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소스 센터 통해서 저희 보자. 예, 코urse 슬라이드를 좀 다운로드 받았고요. 어, 그거를 기반으로 잠깐 퀵하게 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플라이 체인에 결국 어떤 그 롤을 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떤 롤을 서플라이 체인이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하고 외부 이펙트 부분 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이제 비전, 미션, 그다음에 어떤 밸류를 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같은 경우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시험에서는 유익 있게 봐야 될 텐데 실제 우리 그 아까 뭐 조직에서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간에 제가 이제 CEO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느 하나가 이렇게 나아지려면 다른 하나가 이제 서로 상충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안정적인 재고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영업에서는 좀 더 많은 재고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파이낸셜 쪽에서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부담이니까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생산도 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버퍼라든지 자재 재고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실제에서는 공간 제약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그 자재 재고를 들고 가는 비용의 문제라든지 창고 운영의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이트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런 그 재고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어,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환경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결국 그 공급 서플라이어들이 있고, 어, 그 서플라이어들의 어떤 자재를 모으는 웨어하우스가 있고, 지금 나의 입장에서 보는, 어,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생산해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래서 홀세일로 가고, 리테일러로 가고, 그것이 결국 커스터머, 고객한테 가는 그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구성입니다. 여기서 서로 정보는 이제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게 돼 있고, 캐시플로우는 이제 고객이 이제 리테일러한테 돈을 주고 제품을 사면 리테일러가 다시 이제 홀세일러한테 돈을
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캐시플로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하고 서비스는 아래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델 같은 경우는 생산해서 바로 이제 뒤에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리테일러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판매를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이제 리테일러를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로만 사전 예약을 받고 생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몇 년 된 얘기지만, 예. 그래서 요 디스트리뷰션 센터랑 홀세일러, 그다음 리테일러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극도로 절감시키고 마진을 극도로 줄이고 결국 이제 그 고객한테 이제 제품들이 가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거죠. 품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됐어 정도 뭐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쓸만해 이 정도로 아마 포지셔닝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외부 요인들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 보면 고객의 기대, 그다음에 뭐 정부 규제라든지 요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제 플랫폼 업체들을 정부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때리고 있는데요. 네. 네, 경제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어려워졌죠. 예. 그런 경제 상황. 근데 기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의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지금 빠르게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가고 있어서 예, 우리 수출 시장은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던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 주변에는 기업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고객한테 어, 그 오다를 따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잠깐 어이구야. 제가 이제 예전에 상무기획 하면서 겪었던 아주 오래된 지금 얘기를 하면 조금 예, 이제 이러한 내용을 너무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몇 가지 할 생각이지만 하여튼 예전에 제가 상품 기획하면서 잠깐 겪었던 아주 옛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MP3입니다. MP3. 요런 거 뭐 보신 분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2001년도 뭐 2000년도 이러니까 요런 모델들이 제가 당시에 기획했던 모델이고요. 예, 요거는 저 다음 분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2001년 저희 당시 삼성전자가 이제 앱이라는 브랜드로 이런 형태의 다양한 MP3를 여러 차례 설계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없는 제품이었거든요. 예. 세상에 없는 제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컨텐츠, 음악에 대한 소비 형태가 당시까지만 해도 CD, 그런 거기 때문에 요 MP3라는 거에 대해서 불법 소지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컨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애플이 이런 이제 아이팟이라는 초기 아이패드를 내놓는데 당시에 플래시 메모리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게 32메가, 64메가 지금 상상도 못하겠죠. 그 용량이라는 게. 근데 이거 나오면서 5기가짜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 1.8인치 하드디스크가 있었거든요. 이게 요게 20기가, 30기가 되고
여기 뭐 60기가 갔나 그럴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알파 미니인데 요게 1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들어갔답니다. 뭐 컴팩 플래시라는 옛날 이제 플래시 메모리 형태의 IBM에서 만든 1인치 하드디스크가 들어간 건데, 요게 한 4기인가? 2기가인가 4기가인가 하여튼 그런 거였고요. 아, 예. 1기가, 2기가, 4기가 뭐 이런 형태로 나왔었나 보네요. 아, 4기가, 6기가. 네, 4기가짜리가 나왔고 나중에 6기가가 됐고, 이제 이 다음에 그 애플이 여기에는 아직 사진 안 올렸는데 알파 나노라는 제품을 내면서 거기에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까지는 하드디스크고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당시에 잡스가 삼성이랑 모종의 딜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플래시 메모리 생산 라인 한 개를 뭐 나한테 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1기가, 2기가 이렇게 들어간 모델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우리 이- 어, 당시에 256 메가 정도 되면 굉장히 뭐 많다 이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서 거의 MP3 시장은 다 잡아먹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어떤 베너핏을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오더 위너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겁니다. 지금은 사실 MP3 플레이어 안 쓰죠. 저도 그렇고 다들 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 스마트폰에 다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가지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기획했던 디지털 카메라도 이 안에 다 들어가서 그때 당시보다 훨씬 좋은 화질과 지금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네, 스마트폰으로 다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DSLR, 그러니까 DSLR이라고 그 그런 이제 굉장히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들도 지금은 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왜? 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이 편하기도 하고, 네, 빠르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네, 화질도 별로 그닥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화소수, 사진 크기도 굉장히 크게 찍히고 있고요. 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네. 결국 이게 저는 그 오다 위너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결국은 버티고 살아남는 자, 그리고 그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활동과 노력에는 SCM 요 이제 그 이론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잠깐 어, 저 여기 이제 컴피티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갔는데요. 네, 뭐 비전과 미션과 예, 밸류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예,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냐 하는 내용이고요. 결국 전략적인 어떤 그 목표하고 액션 플랜으로 이 이제 비전을 어,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션이라는 거는 사업의 목적,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이제 그 어떤 목표, 골하고 부합하게 됩니다. 네. 밸류는 뭐 어떤 밸류를 가져가냐, 저 환경과 어떤 그 문화와 이제 윤리를 가져가냐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능지향적인 조직인데요. 이 기능지향적인 조직은
다른 부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나의 조직이 최대한 뭔가를 성과 지표를 이제 창출해낼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운영되는 어, 조직을 의미합니다. CO 조직이 생겼던 것도 약간은 이럴 경우에 사실 조직 간의 그 사일로라든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뭐 서로 자기 것만 강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오퍼레이션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보게 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직을 꾸렸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지 예, 상호 이제 주고받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써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크로스 펑셔널 오거네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로스 펑셔널 같은 경우는 밸류 체인에 대한 어,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걸로 전체들을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내용을 쭉 한번 어, 훑어볼게요. 네. 주로 이제 고객하고의 어떤 관점에서 스피드, 그다음에 어, 이제 유연성, 품질, 코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게 되고 각 조직 간에도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경쟁 우위를 가져야만이 예,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질 때 어떤 식으로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음, 뭐, 뭐 몇십 년 뒤,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해진 딱 시간 안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세울 때, 어떤, 요런 이제 특징들을 반영해서 내가 뭐 2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목표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까 뭐 유구희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나 사람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섹션 1이 끝났고요. 이제 섹션 B 이제 마케팅 스트레 전략인데요. 마케팅 전략은 가장 우리가 포피라 해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포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파냐, 얼마의 가격으로 파냐, 뭐 그 어디에 파냐, 또는 뭐 어떤 그 웨어라스를 운영하냐, 프로모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 시작하면, 판매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 세일즈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제품 개발하면서 들었던 어떤 투자 비용이 처음에는 이만큼 됐다가, 거기 이제 판매하면서 들은 이제 그 비용들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초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할 때는 다 이제 로스로 잡히게 되고, 어느 순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서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품마다 요 이제 그래프 형태가 많이 다를 텐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가 처음에 이제 빵 하고 치고 올라가서, 예,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마찬가지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서 이제 돈을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프로모션을 이제 처음 출시할 때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금액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로 되면서 뒷부분에서 이제 이익을 처음에 이제 출시하면서 프로모션하고 얼마나 바로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그 모델의 승패가 갈리게 되고 이익이 갈리게 됩니다. 요즘 이제 삼성에서 나온 그 폴더블 폰이 그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자재를 그만큼 준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점점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리고 그와 비견해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이 사람들이 좀 아직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뭐 12에 비해서 그닥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스트리뷰션과 뭐 트랜잭션 채널에 대한 얘기고요. 음, 자, 이제 영업과 오퍼레이션 플래닝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초, 뭐 펀더멘탈. 여기 SNOP가 나오는데,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한 회사에서 쓰는 SNOP 회의는 말 그대로 생판회입니다. 생판회, 생산 판매. 여기서 얘기하는 약간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어쨌든 SNOP, 그래서 저 테스트 할 때도 저 SNOP 잘못 찍어가지고 틀렸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그 영업과 생산, 그다음에 그 파이낸스, HR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플래닝을 짜냐,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데이터를 SNP 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모으고 수요 플래닝,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한번 SNP를 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돌려서 또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수요에 대해서 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불입, 그러니까 채찍 효과라는데, 고객의 어떤 고객으로부터의 오더가 이제 조금 바뀌면 리테일러는 조금 더 그 변동이 커지고, 디스트리뷰터는 더 커지고, 생산자 매니팩처링 하는 데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들은 죽어납니다. 네. 그 사실 어, 제가 있는 부서에서의 관심은 사실 요 정도까지거든요. 여기 안에. 예. 그래서 생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생산할 때 얼마나 이제 좀 그 변동폭을 줄여가지고, 예? 변동폭을 줄여서, 아니면 변동이 들어오더라도 얼마나 그거를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업에서 어떤 이제 오더를 어, 그 넣었을 때 그 영업이 어, 이 친구는 보통 영업 이제 그 디맨드를 넣을 때 굉장히 좀 과하게 넣는 경향이 있다. 라든지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이력을 쭉 봐가지고 예, 어찌 보면 그 성취에 대한 그 데이터를 쭉 한 과거 5년치, 뭐 10년치, 5년치, 10년치까지는 아니고 예, 한 5년치, 뭐 안 되면 3년치 정도를 모아서 그 해당 영업이 얼마나 이제 에큐레시가 높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에큐레시가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가면서 그리고 재고를 얼마나 많이 남겼었는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정말 이게 네가 넣는 게 맞냐라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생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잠깐만요. 그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네, 저는 그냥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크 투 스타,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 다양한 오더에 대해서 빠른 납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일단 기초부터 시작하면 make to start는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탁 해 놓는 거죠. 예, 저장해 놓고 보통 이제 그 마트에 파면은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성격입니다. 어셈블리 투 오다, ATO 요게 지금 제가 속한 이제 산업군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들을 미리 이제 그 개발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조립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메이크 투 오더 이제 이거는 로 매트리얼 들고 있다가 예, 예, 주문이 오면 그때부터 만드는 형태인데 이제 좀 ATO보다는 좀 더 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제 하위 자재를 가지고 예, 시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엔지니어 투 오다는 뭐 지난번에 저희 세미나 할 때 같이 보셨던 그 조선소라든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요즘 유명하죠. 그 우주여행 가고 막 그런 그 제프 베조스가 우주여행 다녀오고 그다음에 예,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이제 스페이스 우주선 같은 거 만들 때 디자인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오다에 따라서 오더가 오면 그제부터 이제 그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 엔지니어 투 오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생산에 대한 이제 그 계획과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제 디맨드 사이드에서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에서 액티비티, 공급 측면에서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음, 어, 퍼렐 그 SNOP 회의는 결국 그 리소스 플래닝에 기반해서 이런 프로덕션 플랜을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프컷 캐패시티 플래닝 RCCP는 마스터 스케줄링을 할 때 그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스케줄링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이제 좀 큰 규모겠죠. 그러면 이제 MRP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해당 그 머티리얼이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 MRP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BOM, 비로 오브 머티리얼이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어야지 필요한 수량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MRP를 할 때 이제 참고하는 것들이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CRP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그래서야 그러면 자재가 필요한 것들은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구매한 자재들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스케줄링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팩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가 매니팩처링 플래닝이었고요. 맞나요? 네, 기본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본이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전략은 아마 여기 나올 것 같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ETO, MTO, ATO, MTS 이런 그러니까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제 볼륨이나 그러니까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생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드 타임이 짧아지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자꾸 기업들이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이제 주문을 받고 나서 디자인을 시작하고 그럴 텐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요 이제 ETO, 엔지니어 투 오다와 메이크 투 오다의 사이에 최대한 이쪽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고객한테 좀 더 빠른 리드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납기를 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드 타임으로 본 이제 생산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가장 리드 타임이 긴 거는 엔지니어 투 오다입니다. 요거는 뭐 CPIM 하셨으면 다 아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산 공정 타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로세스를 가진 경우, 그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픽스드 포지션, 그다음에 펑셔널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건 셀 생산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음, 일단 이런 내용들은 많이 이제 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KPI와 매트릭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무게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얘기하면서 그 그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신발 생산 과정을 거의 뭐 100% 자동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제 매장에 가서 3D로 발을 스캔하고 그 맞춤으로 이렇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발에 맞는 자기 발에 맞는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사이즈에 맞게 각 개개인별로 옷들이 주문이 들어가고 주문이 들어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일주일 이내 그 생산이 돼서 배송이 됐던 걸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로컬, 예를 들면 독일,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로컬의 어떤 이런 자동화 공장을 그 셋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신발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했던 이제 아웃솔이죠. 그 바깥에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바닥. 요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3D 프린터에 컴파운드가 있는 3D 프린터기에 어떤 레이저나 뭐 이런 걸 쐈는지 어쨌겠는지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 사이즈에 맞게 그 헝겊들을 자동으로 이제 그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르고 그거를 바느질하고 그런 과정들이 거의 다 자동화돼서 이렇게 생산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 그 수작업 하는 그거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예,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여기서 얻은 거는 그런 시도를 해봄으로써 그 제작 시간에 대해서 3배까지 단축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고객이 어떤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데이터를 또 축적을 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 그 아예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죠. 예. 그, 그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시장 자체가 환경을 위시로 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환경에 그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적응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 한동안 뭐 전기차를 생산했다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를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작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그런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굉장히 기업 가치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자동차나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폭스바겐이나 GM, 심지어 포드 이런 데들도 이제 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전기차는 굉장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 구조가 단순합니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모터로 이제 차가 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동이라든지 빵빵 폭발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전기로 쑥
도는 어떤 그 토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도 적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배터리죠. 배터리 얼마나 많이 가게 하려면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GM의 얼티엄 얼티엄 시리즈인데요. 이제 배터리 팩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인버터와 모터들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 팩인데요. 배터리 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그 GM 같은 경우는 LG 화학이랑 협력해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그 파우치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런 이제 사각 형태의 어떤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모듈을 여러 개 깔아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결국 인버터 통해서 모터랑 연결되고 인버터를 통해서 충전 또는 앞으로 가는 방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지 자기네들 이제 광고 영상인데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제 GM이랑은 다르게 요런 이제 원통형 원통 배터리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 이제 깜빡깜빡 막 거리면서 그랬는데 아마 뭐 요거의 라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새기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레이저로 뭐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테슬라의 4080 배터리라는 건데요. 하여튼 뭐 테슬라는 이제 수명이 100만 마일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 160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어떤 배터리를 중국 CATL하고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작년에 어나운스 됐던 내용이고요. 뭐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참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뭐 에디슨 모터스인가 그쪽에서 전기버스 생산하는 경험을 가진 에디슨 모터스인가 거기서 이제 쌍차 인수에 나선 모양인데요.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아까 제 여기 이제 인버터 안에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력 반도체. 근데 그 전력 반도체의 특성이 사실 자동차라는 게 외부에 나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춥고 어떨 때는 굉장히 뜨거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으로 구성된 반도체로는 어, 그 어떤 비교 우위,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된 반도체보다 실리콘 카바이트라고 탄소가 결합된 그런 전력 반도체를 구성하면 크기도 훨씬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또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비싸지만 이게 이제 롬에서 어, 지금 이런 것들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내압에 대해서 강하고 스위칭도 굉장히 뛰어나고 내열성이 뛰어나서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고효율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형과 경량화가 가능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롬의 그 내용인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동차에서 어떤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그 운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장할 때 굉장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실리콘 카바이트로 전력 반도체를 구성했을 때, 대략 지금 현재 한 5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장했을 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면 10분의 1까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여기까지 보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같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일단, 뭐, 요 이제 도트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어떤 그 자재 재고를,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 그러니까 창고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냐 하는, 그거를 이제 시도해 본 겁니다. 뭐냐면, 어, 여기 이제 점 하나가 어떤 그 창고의 어떤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자주 이제 출입이 됐냐, 그러니까 자재들이 들고 났냐 하는 그런 거예요. 요런 부분에 있는 자재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입출입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요런 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덜 움직였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자재를 넣고 뺄 때 그런 그 위치라든지 내가 어디다 놓고 뭐 잊어버렸는지 뭐 이런 것이 없도록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AI나 그런 이제 데이터로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뭐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이 점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즘은 이제 DX라 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떤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들은 예 외에도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속해 계신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베이직이 되는 어떤 지식들이 결국은 이 SCM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